네, 안녕하십니까. 오전, 새벽 1시 44분입니다. 2020년 8월 26일 됐네요. 제가 어제 11시경에 올린 영상 예고편에 어, 약속드린 대로 이노매틀이 이번에 M&A 주식 양수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댓글이 4개 들어왔는데요. 김재준 씨,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김범석 씨, 감사합니다. 루후르 씨,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로이 씨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이노매트리를 이해를 하려면은요, 일단 지분 구조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제가 먼저 사전에 기사 하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사를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K뷰티 유미소향 그 대표 김주영 씨입니다. 그 작년 사건인데요. 요 기사는 보니까 작년 10월 21일 날 나온 기사네요. 이 김주영 씨가 K뷰티 대표 주자로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여기 김주영 대표 보이시죠? 근데 그때 중국 거대 자본 기업들 중에 중국 프랜차이즈 10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유미도 그룹이라고요. 유미도 그룹. 이 유미도 그룹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이 유미도 그룹한테 이 김주영 씨가 회사를 뺏깁니다. 어, 주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주영 대표는 유미도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고 중국 진출을 하게 됩니다. 유미도 그룹은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오죠. 넥스트 아이 차이나, 넥스트 아이 차이나. 우리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넥스트 아이의 100% 자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넥스트 아이를 유미도 그룹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로 이렇게 사업적인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이 회사를 유미도 그룹에 뺏기게 돼요. 김주영 대표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 와중에 20억이 횡령이 되어가지고 넥스트 아이로 가게 돼가지고 이 돈이 이걸 넥스트 아이에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작년 일이에요. 유미도 그룹은 자신들의 자본을 투자한 한국 내 코스닥 상장 회사인 넥스트 아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진출해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유미 소양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미도 그룹은 중국의 유미도 그룹, 북경에 있는 유미도 그룹은
한국에 있는 넥스트 아이를 인수를 했고요. 이 넥스트 아이, 이 100% 자회사 법인으로 넥스트 아이 차이나라는 걸 비상경영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넥스트 아이의, 한국 넥스트 아이의 중국 내 모든 활동을 총괄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매출이 나는 것이 넥스트 아이의 주요 매출이 되는 겁니다. 유미도 그룹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회사고요. 자, 한국에서 유미 소양 김주영 대표는 넥스트 아이에 대해 감류를 진행하자 중국의 유미도 그룹 대표인 동시에 넥스트 아이 대표인 청광, 중국 사람이죠. 천양 대표, 다 친인척들입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김주영 대표를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파트너로 만들었다가 이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김주영 대표는 해임이 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띄우는 이유는 김주영 대표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넥스트 아이를 상대로 또 넥스트 아이 차이나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작년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합니다. 자, 여기 이 유미도 그룹, 중국의 프랜차이즈 100대 그룹인 유미도 그룹이 어떤 성향의 회사인지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하나 띄워드린 거예요. 이 회사에도 사람처럼 이렇게 성격이 있잖아요. 이 유미도 회사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끌어들여서 자본을 이용해서 유망한 회사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기술과 회사를 뺏은 다음에 대표를 내쫓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유미도 그룹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 근거는 이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왜 제가 유미도 그룹, 북경에 있는 유미도 뷰티 그룹을 말씀드리게 됐는지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 이노메트리가 이번에 M&A가 됐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일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넥스트 아이와 김준보. 이 둘은 특수관계입니다. 본인하고 특수관계인이죠. 자, 이게 보이시죠? 지분율 40%하고 17%예요. 그럼 이게 57%에다가 이분들도 친인척들입니다. 59.16%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노메트리는 넥스타이가 40%, 그리고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약 60%, 59%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시에는 43%만 인수하는 걸로 돼 있죠. 약간 갭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회사 그러면은 임원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유미도라는 회사가 유미도라는 회사를 왜 제가 먼저 기사를 보여드렸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노메트리가 중국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임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김준보 씨는 한양대 정밀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 분이시죠? 중국에서 영업총괄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또 요 조희운도 임원인데 북경대학교 법학과 출신이죠. 자산운용사에도 있었고 넥스트 아이의 부사장이고 이노메트리의 이사입니다. 중요 요직을 다 가지고 있죠. 중국 출신의 사람들이. 유동희, 유동희도 보면 유미도 미용, 연쇄 집단, 유미도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미도 그룹 이사입니다. 이 김명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요. 감사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대표와 사내 이사들이 전부 다 중국계 사람이고, 김준보 씨는 이쪽 사람하고 특수관계인입니다. 친인척 관계예요. 중국 유미도 그룹 쪽 사람들하고. 자, 그러면은요. 이노메트리의 최대 주주가 넥스트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넥스트 아이의 반기 보고서하고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트 아이의 여기 영문으로 나오죠? 여기 인터내셔널 뷰티 체인 그룹 리미티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유미도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노메트리의 최대 주주는 넥스트 아이고 넥스트 아이는 유미도 그룹 겁니다. 여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기사에 나온 이름이죠. 청광 특수관계인 지분은 별로 안 되는데 이 중국 사람과 중국 그룹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넥스트 아이를요. 이 넥스트 아이를.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노메트리 넥스트 아이는 유미도 그룹 거다. 이렇게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감사 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기사에 보면 진광 진양 이런 이름 나왔잖아요. 유미도 그룹 이사장이고 중국 사람 중국 쪽 라인입니다. 진광 대표이사죠. 이게 지금 넥스타이 겁니다.
여기 유미도 그룹, 유미도. 여기 진양 나왔었죠, 아까. 그, 처음에 그 유미도 그룹이, 어, 김주영 유미소양 대표 회사를 뺐을 때 나오던 그 기사에 나오던 이름들입니다. 진양, 진광, 여자분들인데 73년생, 72년생입니다. 그러면은 한 40대죠? 이거 다 중국 분들이세요. 장동신, 어, 요 안옥화, 이 마연수 씨는 원래 초창기 때 그 넥스트 아이에 있었는데 별로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경대 법대 졸업 이렇게 저기 중국계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원직들까지 전부 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오늘 날짜로 넥스타이도 전환사채를 하나 발행했거든요. 이게 150억짜리가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이제 결론이 하나 났죠. 처음에 보여드린 기사 내용대로라 그러면 유미도 그룹은 중국에 우리가 흔히 그 중국 자본의 먹튀 논란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의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넥스트아이와 이노메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분들은 전부 다 중국 분들이신데 중국에 본거지가 있고 중국 그룹인데 이 넥스트 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넥스트 아이의 자본을 넥스트 아이 차이나 비상장 회사죠. 넥스트 아이 차이나 쪽에다 돈을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중국에다 화장품을 유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아이의 돈들은 넥스트 아이 차이나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아이에 한 가지 더요. 넥스트 아이의 알맹이는 넥스트 아이의 자회사인 넥스트 아이 차이나에 많이 알맹이들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아이는 실제로 껍데기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이노메트리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노메트리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8월 25일. 자, 이게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어제죠. 어제 이렇게 양수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 공시를 보면 8월 13일 날 7월 29일로 밑으로 과거로 쭉 거슬러 갔는데 특이한 공시는 없습니다. 이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인은 넥스트 아이하고 김준보 씨입니다. 그리고 인수자는 이스트 브릿지 PF입니다. 예고편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18,000원. 자, 계약금이 없고 매매 대금이 바로 잔금입니다. 여기 보면 거래 종료일 3영업일 이전까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10월 20일이지만 10월 15일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최대 지주 변경되는 예정일자가 10월 15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 주식의 비율은 43.52%입니다. 원래 59%잖아요. 근데 43.52%만 인수를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넥스트 아이 거 총 40.62% 중에서 36% 정도만 넘기고 4% 남습니다. 김준보 씨죠. 현재 대표이사 할 겁니다. 17% 중에서 7% 넘기고 10% 남깁니다. 김영주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임원이면서 넥스트아이 이노메트리 임원이면서 특수관계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트 브릿지 PF는 잔금을 치르게 되면 43%를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은 그거죠. 넥스트 아이 중에 일부 지분이 남아있고 김준보 대표도 17% 중에 10%가 남아있고 김영주도 0.78%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이노메트리에 남아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이 다음 대목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4가지 정도 이상한 의외의 부분이 있는데 이사진 교체를 예고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에서 소집을 해야 됐는데 소집을 안 했어요. 임시총회 소집이 없어요, 지금. 그럼 보드지는 그대로 간다는 소리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사진이죠. 이사진은 그대로 간다는 소리예요. 이사진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진을 그대로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그대로 남겨둔다는 소리는 경영권이 누구한테 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경영권이 누구한테 있다? 바뀐 다음에도 이 M&A가 된 다음에도 경영권이 이 상태로라고 그러면은 유미도 그룹에 있는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4가지 정도의 이상한 부분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 주당 가격이 평균 10일 동안 평균 주가보다 더 싸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36,000원에서 4만원에 결정되어야 될 매매 가격이 절반 수준인 18,000원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지분을 조금 넘긴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분을 남겨놨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넥스타의 약간의 지분. 그 김준보 대표의 약간의 지분을 그대로 다 남겨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김영주 임원도 지분을 남겨놨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9%를 안 넘기고 43%만 넘긴 저변 그 베이스에는 경영진이 계속 남아있겠다는 의미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 회사는 M&A가 주식 양수도가 됐지만 경영권은 결코 넘어간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이사진이 그대로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사진이 지분을 소유한 이사진이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이 부분은 이거는 정말 이상합니다. 매매 대금, 계약금이 없는 거래. 이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제가 방금 정리된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공시 내용에서 정리된 첫 번째는 임총이 불러지지 않았고 그러면 보드지는 그대로 간다는 소리예요. 경영진은 그대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 경영진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가 지분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흔적을 남겼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약금도 없는 계약이 있을 수 있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가 가능하려면요, 엄청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첫 번째, 엄청난 100%의 신뢰가 있거나, 두 번째, 자기가 주인이어야 돼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트 브릿지 PF예요. 브라인드 펀드란 말이에요.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GP가 누군지 LP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고 공시할 의무도 없어요. PF는요. 박근혜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검은 돈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트 브릿지 PF가 그 안에 운영하는 GP가 만약에 유미도이거나 넥스트 아이 차이나이거나 그 친인척이거나,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 라면 계약금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요. 왜? 자기가 자기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왜 계약금이 필요하겠어요?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100%. 그러니까 이스트 브리치 PF한테 이 넥스트 아이가 100%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전제.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가장 근접한 가설이, 그 대전제가 가능하게 하는 100%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그 가설이 뭐냐 그러면 지가 주인이어야 돼요. 지가요. 자, 그럼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가설입니다. 제 말을 100% 신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주셔야 돼요. 왜 이런 이상한 거래가 일어났는지. 자, 약간의 지분 43% 외에 59% 중에서 43%만 넘기고 약간의 지분을 각 주요 임원이 가지고 있다는 거. 즉 경영진이 그대로 간다는 거.
이 부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넥스트 아이가 이스트 브릿지의 주인이어야 돼요. PF의 GP여야 돼요. GP. 제가 만약에 이 M&A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 정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 M&A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것과 같다. 근데요, 넥스트 아이가 빠지는 거예요. 넥스트 아이를 분리시키는 과정이에요. 아마 유미도 그룹의 누군가가 이스트 브릿지 PF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GP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왜 넥스트 아이를 떼어내려고 하느냐? 그건 제가 막판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양수도 계약 체결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분의 일부가 남겨져 있다. 그리고 임총을 부르지 않았다. 현재 보도진이 그대로 간다. 세 번째,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 계약금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싸게 줬다.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5억에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한테 넘겨줄 때 세금을 좀 아끼고 그러기 위해서 좀 매매 가격을 좀 작게 하죠.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네 가지 이상한 부분에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걸 잘 조합을 해보면 제가 왜 이런 가설을 세웠는지, 제 가설은 그겁니다. 이스트 브릿지의 GP, 집행자가, 이스트 브릿지의 집행자가 넥스트 아이가 아니고 넥스트 아이의 최대 주주인 유미도 그룹의 누군가라는 거. 넥스트 아이는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떼어내는 겁니다. 넥스트 아이는. 넥스트 아이를 떼어낼 것이 아니면 이 작업을 안 하죠. 근데 넥스트 아이를 그러면 왜 떼어내려고 해? 그렇죠. 왜 떼어내려고 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제 가설은. 제가 만약에 유미도 그룹의 회장이라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넥스트 아이는 그렇게 큰 이익이 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시가총액도 한 1100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화장품 사업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유미도 그룹이 실제 지배를 하고 있는 넥스트 아이의 차이나 비상장, 넥스트 아이의 자회사, 넥스트 아이 차이나의 알맹이 사업이 이미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놈의 넥스트 아이에서요, 이노메트리를 빼버리고 넥스트 아이 차이나를 빼버리게 되면 죄송하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부분 다시 잠깐 정리할게요. 제가 만약에 유미도 그룹 회장이라고 그러면 넥스트 아이하고 이노메트리 중에서 어떤 걸 버리겠어요? 자연스러운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노메트리를 매각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버리고 싶은 펜은 넥스트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100% 믿으라고는 안 그럴게요. 왜? 저 가설이에요. 처음에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잖아요. 유미도 그룹의 기업의 성격, 유미도 그룹의 사람 성격이 있듯이 유미도라는 기업의 성격을 제가 그 첫 번째 기사로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상한 이 양수도 계약을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번에도 그 길게 이야기하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마무리할게요. 자, 버리는 펜은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넥스트 아이를 매각이든 뭐든, 매각은 아닌 것 같고요. 넥스트 아이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넥스트 아이에서 또 약간 이상한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일단 접어둘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고 싶으면 한번 보세요. 궁금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때 제가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환사채 발행한 거 넥스트 아이가 잠깐 볼게요. 말이 나왔으니까. 자, 말이 또 대화가 길어지는데 넥스트 아이가 같은 날 8월 25일 날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넥스트 아이를 버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이유요. 그 이유를 여기에서 근거가 시작됐어요. 자, 보세요. 운영자금으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운영자금으로 150억을 조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율이 만만치가 않아요. 현 주가 총수 대비 13%입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약 1년이에요. 10월 7일. 자, 여기 한번 봐보시게요. 납입일이요. 10월 6일이에요. 납입일이요. 저쪽 잔금 치르는 날이 10월 15일경입니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없지만 같은 10월 달이에요. 하여튼간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콜 옵션을요. 요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콜 옵션을 달아놨는데 콜 옵션 30%를 그 자기 유미도 그룹이 가져올 수 있게끔 달아놨어요. 콜 옵션을 30%를. 근데요, 요거요. 동반 매도 청구권요. 요걸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그러니까 유미도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미도 그룹. 경영권 지분을 양도할 경우 사채권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대부분 없어요. 어떤 M&A에서도 이 조항, 동반 매수 청구권, 이것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면 최대 주주가 나가버리면 회사가 새로운 최대 주주가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는 발행회사의 최대 주주 유미도 그룹이
경영권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 사채권자가 동일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의 조건을 이 회사를 누군가한테 던질 거라고 보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지금 매도하는 구조에서 무겁지 않고 가볍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가 너무 요거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이해가 길어지니까요. 자, 아까 제가 버리는 펜은 이노메트리가 아니다. 이노메트리에서 넥스트아이를 분리시키는 거고, 유미도 그룹은 실제로 넥스트아이를 지배하게 되는 이스트 브릿지 PF의 GP로 들어앉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제가 요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맞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이 방송이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가설이에요.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삑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왜? 사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요. 감시자가 없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그 감시 시스템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작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막 10연상을 가는데도 옛날 같으면 바로 작살 납니다. 다 잡혀가요. 근데 지금 잡혀가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 이노메트리가 이노메트리가 18,000원에 한 주당 가격이 책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지금 25,000원인데 매매 가격이 18,000원이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트 브릿지 파트너스에 누가 들어가 있다? 넥스타이는 버려지는 거고 분리되는 거고 유미도 그룹의 누군가가 또 무슨 법인이 GP로 들어앉아 있을 가능성을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주식 양수도 계약 같지만 결국은 넥스트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넥스트아이의 그 유미도 그룹이 결국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유미도 그룹은 아마 이스트 브릿지 PF를 통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이노메트리는 앞으로 더 클 겁니다. 그 수주도 많이 받아놨고요. 회사 상태가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 그럼 이스트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이스트 브릿지는 투자하는 곳마다 2배, 3배, 많게는 5배도 수익을 내고 빠지는 유명한 사모펀드입니다. 이건 기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트 브릿지.
CI 베어링도 그렇고요. CS 베어링이죠. CS 베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CS 베어링 회사 잠깐만 볼게요. 반기 보고서입니다. CS 베어링 반기 보고서요. 자, CS 베어링 반기 보고서고요.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5% 이상 주주 나오죠. 예. 이거 한번 별건 아닙니다. 이스트 브릿지라고 나오죠. 펀드 지분율 12%입니다. 일부는 지분을 팔았고요. 지금도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CS 베어링이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트 브릿지를 유미도 그룹에서 장악을 했을 확률이 많아요. 앞으로 이제 대단한 일들이 좀 벌어질 겁니다. 자, 저는 이노메트리를 좋게 보고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 그 토론에 들어가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떨어지면은 사야 됩니다. 이노메트리는 버리는 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버리는 패는 넥스트아이다. 그리고 넥스트아이의 자회사, 넥스트아이 차이나의 모든 알맹이가 다 들어가 있다. 제가 지금 48분 동안 방송이 됐는데요. 귀향에 하는 거 요거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럼? 죄송합니다. 어차피 제 방송은 보시는 분만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아이를 왜 버리는 패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 아이 재무제표입니다. 자,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제 마지막 분기 때 이제 3월까지 했으니까 3월 달의 상황입니다. 2020년도 3월 달에 결산을 본 내용이에요. 자, 쭉 밑으로 그대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 회사의 현금성, 넥스트아의 현금성 자산이 있거든요. 그 자산이 750억까지 찍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3월까지 567억이 현금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2020년 8월 14일 나온 건데요. 6월까지 상황 단기보고서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똑같은 재무제표입니다. 자, 여기 현금성 자산이 나오죠. 기초 기말 현금성 자산. 이것이 제일 마지막 거죠. 이게 제일 마지막 겁니다. 자, 얼마입니까? 118억입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정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저는 700억 정도 현금 자산이 있던 회사가, 그리고 3월까지도, 그러니까 올 1쿼터 2020년 1쿼터까지도 현금 정산을 봤을 때 500억 가까이가 있었어요. 그것이 중간에 정정을 하고 어쩌고 그러더니 마지막 보고서 나온 거에는 118억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 돈이 갑자기 큰 사업도 안 하고 부동산을 산 것도 없는데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유미도 그룹의 기업적 성격이요. 제가 처음에 기사 내보냈잖아요. 그 기업적 성격을 이 조합을 시켜가지고 한번 아웃풋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넥스트 아이를 지금 껍데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제 방송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그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네이버에 보면 이번에 이노메트리 공시를 보고 주가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려가면은 잡으셔도 됩니다. 이노메트리는 아무 이상 없어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많이 클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그 방송을 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 전혀 억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야죠. 부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유미도 그룹의 회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조각을 해봤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